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프랑스 군경의 테러 용의자 추격전이 이 시간 현재 아주 긴박하게 또 대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파리는 지금 현재 오후 시간입니다만은 특공대가 파리 근교에 있는 생드니 지역 몇 블락을 막고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대대적으로 군경과 테러 용의자 그룹 간의 그 총격전이 벌어졌던 바로 그것입니다. 특공대가 지금 두 개의 아파트먼트 빌딩 그리고 같은 블락에 있는 교회 건물을 포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경찰이 이 파리 테러를 지휘한 압델 하미드 아바우드를 지금 포위하고 있다. 또는 사라 아브데스담을 찾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들이 이미 도주했다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경찰이 두 번째 테러리스트 그룹을 포위하고 있는 것이다. 파리 테러 그룹이 아닌 또 다른 그 세컨드 팀이 있었는데 그 또 다른 팀이 다른 테러를 막 시작하려는 순간에 경찰이 출동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에 이 테러 그룹들의 통신을 감청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어찌된 셈인지 셀폰을 쓰는 것을 포착을 해서 위치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출동한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대규모 특공대가 테러 그룹을 공격해서 최소한도 2명이 사망하고 7명이 체포됐고 여성 테러리스트 용의자 1명은 자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작전에서 경찰 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바로 이 특공대가 오늘 아침에 다시 이 지역을 포위하고 이제 작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들의 작전 목표가 무엇인가? 아직 경찰 쪽에서는 굳게 입을 다물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 유럽 전역에 이 테러의 공포가 점점 증가하고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도 역시 테러의 위협 속에 빠져 있습니다. 어제 독일 하노버에서 예정된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독일과 네덜란드의 게임이었었는데 게임 시작 바로 15분 전에 이 게임이 전격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관중들을 모두 대피시켰는데 폭탄 위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브뤼셀에서는 역시 예정된 축구 경기 벨지움과 스페인 간의 경기였는데 이 경기도 갑자기 취소가 됐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미국에서 파리로 향하던 2대의 에어프란스 여객기가 비행 중에 테러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근 공항으로 불시착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한 대는 LA에서 파리로 가는 비행기였고 다른 한 대는 워싱턴 달러스 공항에서 파리로 향하던 항공기였습니다. 폭발물 발견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전투기들 지금 3일째 시리아의 그 라과 지역에 대한 아이시스 본거지를 공습을 하고 있고 러시아의 전폭기 또 러시아의 미사일들도 대대적인 공격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이나이 반도의 그 여객기 추락이 공식 발표된 이후에 공격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이 프랑스의 사법당국을 비롯해서 유럽의 대테러 당국자들은 이 아이시스의 파리 테러의 범위가 생각보다 더 넓었고 더 조직적이고 더 세련됐다 이런 것을 발견하고 테러에 대한 우려가 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파리 테러는 당초에 테러리스트가 8명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어제 아이시스가 비디오를 통해서 다시 경고를 했는데 We're coming, 폭탄을 들고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어제 유로피언 유니언의 그 상호 방위 조약 적용을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 EU 사이에는 안보에 위협이 있을 경우에 상호 지원을 약속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Article 42-7이라고 그러는 조항인데 그러나 EU 회원국들 간의 그 협조가 무엇이고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가 이것은 아직 당장 알려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회원국 간의 군사행동에 대한 이견이 계속되고 있고 또 모두 예산 부족, 경제 부족이 이제 문제고 일부 회원국 사이에서는
no teeth, 이빨 빠진 상호 협력이다. 그런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프랑스와 올란드 대통령,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회합을 이미 가졌고 다음 주에 미국으로 와서 오바마 대통령과 회합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아이시스, 불과 3만 명 안팎의 전투 세력을 가진 테러 단체인데 이들이 이 테러의 전 세계가 지금 전전긍긍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셈이냐, 이상한 일 아니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럴 만한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CNN 안보 전문 기자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 기사의 제목이 불편한 진실, 군사적 해법 쉬운 일 아니다. 그런 제목을 뽑고 있습니다. 이 아이시스는 이라크 또 시리아 여기에 그 정치적인 권력 공백기에 이제 갑자기 등장을 했는데 만일 사담 후세인이 지금도 있었으면은 어려웠었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아이시스가 국토를 가지고 있죠. 돈을 가지고 있죠. 또 전투 병력이 끊임없이 보충이 되고 있죠. 조금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파리에서 보는 것 같이 유럽 전역에 비밀 지하 조직을 심어놨다. 이것이 이제 큰 문제입니다. 5가지 불편한 진실이 과연 무엇인가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지역에서 아이시스를 대적할 만한 군사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얘기하면은 few good guys, 우리 편이 없다는 거죠. 소위 그 moderate, 온건 무장 세력들이 있기는 한데 이 사람들이 세력이 작고 힘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펜타곤이 돈을 주고 무기를 준다 그래도 아이시스한테 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신에 이 반미 세력은 아이시스뿐 아니라 헤즈볼라, 이란, 민병대, 알카이다, 소위 그 bad guy들이 훨씬 이 지역에 많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두 번째, 크르즈족의 군사력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크르즈는 민족은 있는데 국토도 없고 나라도 없습니다. 그래서 터키, 이란, 이라크 이 지방에 이제 산지해서 살고 있는 민족인데 독립국가를 아이시스처럼 세우는 것이 이제 소원이죠. 그러나 아직 실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크르즈가 아이시스와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이 크르즈는 수니 아랍과 원수지간입니다. 이 수니는 이라크에서는 소수계지만 시리아에서는 또 다수입니다. 그리고 크르즈와 터키가 또 원수지간이죠. 수니 시아 이 파가 서로 얽히고 설켜서 이 지역에서 적군이 누군지 우군이 누군지 식별이 쉽지 않다. 이런 케이오스한 상태에 있다는 것. 이것이 이제 바로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터키도 문제입니다. 터키는 나토 회원국이지만은 터키가 바로 2013년도에 지하드 테러리스트들이 시리아로 국경을 넘어가는 것을 전혀 막지를 못한 것이 터키의 책임이죠. 또 터키의 입장에서는 아이시스보다 크르드가 더 미운 적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터키에서 군사작전을 위해서 항공기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으려는데 굉장히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렸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네 번째,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입니다. 지금 모두가 미온적이다, 제대로 힘을 못 쓴다 하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럼 대안이 뭐냐 하면은 대안을 제대로 내놓는 사람이 없다는데 여기 문제가 있죠.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10년 전쟁을 해봤는데 끝나고 나니까 이 지역이 더 나빠졌더라. 오히려 혹자는 사담 후세인이 그대로 있었으면은 철권 정치를 하고 있었으면은 아이시스도 없고 이 지역이 더 안정됐을 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은 당분간은 공습 또는 특전단 이것만으로 당분간 버틴다. 시간을 좀 기다리자. 그리고 지금 당장 미국 국내 안보에는 큰 문제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지론을 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그 5번째 요인은 지금 대리전이 진행 중이라는 것이죠. 수니와 시아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수니를 대표하는 사우디 또 시아를 대표하는 이란, 이 양대 종주국들이 대결을 하고 있는데 이 양대 종주국들이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다 늙었습니다. 또 젊은 층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죠. 경제가 피폐해져 가고 있죠. 오일이 지금 바닥세입니다. 그래서 이 중동 지역에 장악을 할 수 있는 권력, 선두 권력을 차지하는 것, 이거 겨루기의 성격의 대리전이 지금 진행 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미국이 왜 여기서 또 10년 전쟁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즉 자기들끼리 해결해서 알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미국이 또 고립주의로 나가는 것도 그 해답이 아니죠.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유럽 전역에서 테러에 대한 우려가 점차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현재 프랑스 특공대가 어제에 이어서 테러 용의자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테러 위협에 따라서 어제 독일과 벨기에에서 축구 경기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 파리로 향하던 두 대의 에어프란스 여객기가 역시 테러 위협으로 비행 도중에 다른 공항에 불시착했습니다. 프랑스 군경특공대의 테러 용의자 검거 작전에서 테러 용의자 2명이 사망하고 7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용의자인 여성 1명은 자폭했습니다. 이 작전에서 경찰도 3명이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난민 수용을 거부한 공화당 거버너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는 거버너들이 히스테리아, 과장된 위기감으로 이 사실을 판단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난민 수용 거부자들을 겁쟁이라고 조롱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종교단체들이 시리아 난민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카톨릭 사제단 그리고 전국 복음주의 교회 교단은 난민 수용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아이시스의 피해자들을 벌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유엔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설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연합뉴스는 어제 반 총장이 내주에 방북할 것이라고 보도했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필리핀 오펙 회담에서 중국을 비난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사우스 차이나 시에서 군사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이 지역에 전함을 보내서 초계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의 9살 난 소년 타이샨 리 살인 용의자가 어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27살 난 남자를 일단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그는 갱단과 관련해서 9살 난 소년을 골목길로 유인해서 사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브로거비치 전 주지사가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그는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14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항소법원에서는 그의 항소를 거부했었습니다. 시카고의 스피드 카메라, 이 교통단속 카메라가 240만 달러치의 부당한 티켓을 발부했다고 시카고 트리뷴이 보도했습니다. 조사반들은 이 티켓에 대한 리펀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기온이 높고 비가 내리고 강풍이 불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내려갑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고 한때 비 62도, 목요일 맑고 흐리고 47도, 금요일 맑고 흐리고 46도, 토요일 흐리고 한때 눈이 예상이 됩니다. 최고기온 34도입니다. 주일 맑고 30도입니다.